안녕하세요. 우리 삼육아니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기, 장염, 알러지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면 아재 인증입니다. 네, 이때 그 역병이 돌아서 조선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었던 때인데 이때 허준이 극적으로 이 전염병을 잡았던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의 효능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갈증을 없애면서 복통과 설사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때 조선에 돌았던 역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세균성 전염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고대로부터요, 한의학에서도 이런 예전엔 역병이라고 불렀는데요. 각종 전염병, 감기, 독감을 치료하는 방법과 처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감기약으로 쓰였던 한약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7년에 장준경이 저술했다고 하는 상한론, 이것은 황제내경과 함께 한의학의 아주 고전 중의 고전인데요. 급성 전염병의 치료의 원칙과 경과를 상세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감기가 처음 들었을 때 그 병은 체표에 있다고 봤고요. 주로 체표라고 하면은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코점막, 구강, 그 다음에 요 기관지까지를 이제 체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위장관으로 들어가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대장까지 감염이 되어서 장염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소화기 기능이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리면서 바로 장염을 같이 앓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론에서는 이 병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병이 아주 바깥쪽에 있을 때는 땀을 내는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기운이 위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대장까지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설사시켜서 빼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한토하 삼법입니다. 땀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해서 나쁜 세균이나 독소를 밖으로 몰아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일 때에는 한방에서는 계지탕이나 마황탕 같은 약간의 체온을 올려주면서 땀을 조금 내는 이런 처방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기 감기는 이런 약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항생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세균을 잡으러 가거나 또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병을 이겨낸다면 그 한의학의 한토하삼법, 비유하자면 게릴라전 같은 것입니다. 자, 전면전은 적을 크게 무찌를 수도 있지만 아군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릴라전은 적재적소에 치고 빠지면서 우리가 가진 병력보다 더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요법이죠. 이것을 게릴라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돼서 밖으로 나가는 이것을 위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장관은 몸의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장관은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이 위장관은요, 밖으로 열려있는 피부입니다. 네, 피부와 똑같이 공기와 접촉을 하고요. 외부의 음식물이 닿는 외부 공간입니다. 이 소화기 점막은 또는 기관지 점막은 피부와 유사한 기능도 갖고 있고요. 유사한 병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으로 부르는 질환들은요,
우리가 보통 습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라 부르는 증상과 동일합니다. 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도 같이 똑같은 관점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허준이 그 세균성 감염병을 잡을 때 매실을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감기나 전염병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화기관의 건강입니다. 소화기관이 너무 차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외부의 침입, 바이러스의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차를 마시는 경우 있잖아요. 생강대추차, 계피차, 팥뿌리 다려 먹기도 하고요. 한방 약재명으로는 총백이라고 하는데요. 파의 흰 뿌리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플 때 배숙이라는 거 해 먹잖아요. 프로폴리스, 백초 시럽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강이나 호흡기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소화기를 따뜻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감염병이나 감기와 싸우는데 적당한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땀을 내는 약재를 이름하여 해표약이라고 합니다. 이 해표약은 감기를 치료하거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약이고요. 대부분의 해표약은 매운맛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하거나 약간 서늘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표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 세균, 꽃가루 또는 찬기운 이런 것이 침범했을 때 땀을 살짝 나게 함으로써 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데 효능이 있는 약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한토화 3법 중에 땀을 내서 치료하는 한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약재들은 피부의 땀샘을 열어주고 점막의 어떤 소통을 도와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방 감기약 중에 곽향정기산, 불안근정기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감에 의한 감기와 더불어서 소화기성 감기, 장염이나 복통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한방 처방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피부와 장점막의 이야기도 같이 이제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피부를 치료하는 약과 점막, 장점막, 호흡기 점막을 치료하는 약은 기본적으로 같은 효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부도 외부이고요. 점막, 장점막도 사실은 외부에 위치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표약으로 살짝 땀을 내서 병균을 몰아낸다는 것은 체온을 미열 상태로 올려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신속하게 병이 발생한 곳으로 혈류를 보내서 치유작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면역계통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혈류를 타고 빠르게 병이 생긴 곳으로 이동해서 치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부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병균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게릴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기약으로서 알러지 또는 소화기 계통, 점막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러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습진, 자반증,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두드러기, 묘기증, 신경성 위염 이런 것들이 다 알러지성 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피부, 점막을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호전되고 완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피부의 순환이 안 되거나 독소 배출이 안 되면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오거나 꽃가루가 들어오거나 찬 기운에 노출되거나 또는 음식으로 봤을 때는 뭐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또는 차가운 기운에 노출이 됐을 때 이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세포에서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이 물질이 분비되면 혈관 부종이 일어나고 가렵고 붓습니다. 그게 바로 뭐 두드러기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장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혈관 부종이 일어나서 혈액이 누출되면 자반증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세포의 민감도를 줄이는 일, 독소가 피부나 점막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이게 순환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해표약, 우리가 흔히 감기약, 한방 감기약이라고 부르는 해표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이런 독소가 빠지면서 그 비만세포의 민감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응하고 완치까지 이뤄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감기, 장염, 각종 알러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한의학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사족처럼 한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릅니다.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2년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항생제와 슈퍼박테리아의 경쟁처럼 이 경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더 강력한 항생제를 개발하면 그 항생제를 이기는 더 강력한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고 매년 독감도 유행이 바뀌고 있죠. 어떤 독감이 올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그 다음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백신이나 치료제, 항생제, 소염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예방의학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환자의 예방과 경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한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백신을 만들 때도 임상 참여를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부작용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한의학에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각종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나름대로의 처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전염병 예방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를 하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한약을 제공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에 그동안 축적됐던 이런 노하우가 유효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K한의학의 위상을 세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감기약이 장염도 치료할 수 있고 피부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도 한의학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